한국과 중국의 사상적 공통점 중 하나는 유학입니다. 공자의 고향 산동성에서 시작된 유학 사상은 오늘날 한국에서 그 정신적 유산이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기호 유학은 당시의 유학 사상을 주도했고 오늘날 충청남도에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절을 하는 방법이 이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절을 하고. 真不容易啊.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 그래서인지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충청남도는 항일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의를 행하는 게 유학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코리아에서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한중 간의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는 테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观众朋友们好，我是大海。虽然我在韩国已经生活将近20年了，但是出发前我详细调查一下，才知道，原来韩国的中兴南道和中国有那么多的相似之处，儒学、抗日精神、风土、民情，相通的地方真是太多了。那么，下面就请和我一起去看看吧。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충청남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충청남도는 예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现在呢，我所在的地方就是瑞山的大山港。好了，在这里我要问你一个问题：您知道最早去中国的韩国留学生是谁吗？对了，他就是孤云崔致远先生。他于中国唐朝时期去中国留学，而他出海的地方正是这瑞山的大山港。 돛달고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멀리 강한 바람 불어 만리길로 나아가네. 뗏목을 타니 한나라 사신이 생각나고 약초를 캘 땐 진나라 아이들 생각나네. 해와 달은 허공에 가르고 하늘과 땅은 태극 가운데 있네. 복례산이 지척이라 가까이 보이니 나 또한 신선을 찾아가리라. 据说，在韩中首脑会议上，习近平主席就亲自吟诵过崔致远的这首《泛海》的诗，可见习主席是很喜欢崔致远的诗的。好了，说的也不少了，最后我们不是有这样的话吗？人是铁，饭是钢。那么，我们就先品尝一下瑞山的美食，再去其他地方逛一逛。 서산은 먹을거리가 풍성한 고장. 바다를 끼고 있으니 우선 해산물부터 맛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这么最大桌子，哇，是多样呢，哇。 테이블 위로 올라온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什么味道呢？我们尝尝啊。我也做了一些调查，知道这个叫石斑鱼汤，但是呢，特点在哪儿呢？听说这是干鱼啊，不是鲜鱼。 자, 우럭 젓국부터 맛볼까요?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우럭포로 만드는 우럭 젓국은 씹는 맛도 좋지만 맑은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一点腥味也没有，一点腥味也没有，而且它这个是干的东西做出来，非常有弹性，非常有弹性。哇！
韩国菜讲究什么呢？讲究配菜要丰富，这些小菜，主菜是这个汤和这个腌蟹啊，其他的这些都是什么？免费的。 정말 푸짐하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메인 요리 말고도 반찬 하나하나 맛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서산의 특별한 비법으로 담근 꽃게장을 맛볼 차례입니다. 把蟹酱、蟹肉，把它包起来。 흔히 밥도둑이라고 하죠. 정말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啊，这个非常鲜又非常嫩啊，然后这个还有一种发酵的那种酸酸的那个，怎么说？哎呦，哎呦，那种酸甜的感觉，真是太美妙。 우럭젓국과 꽃게장을 뚝딱 비웠습니다. 서산의 꽃게장은 서해안에서 잡은 꽃게를 서산 지역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생강, 마늘 등 양념을 가미해서 담근다고 합니다.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잘 익은 게장 뚜껑에 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계속 먹게 되는 그야말로 중독성 있는 밥도둑이죠. 이번엔 박속 밀국 낙지탕을 소개해드릴까요? 하얀 박속을 숭숭 썰어 낙지와 한데 넣고 끓이는 박속 밀국 낙지탕이 입맛을 돋웁니다. 해산물만큼이나 유명한 홍성 한우는 충남의 자랑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등급의 한우는 마블링이 살아있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야말로 명품 한우입니다. 농수산물, 축산물 할 것 없이 골고루 풍부한 먹거리는 맛기행을 떠나봐도 좋을 만큼 다양합니다. 충남에 가면 충남의 음식 꼭 맛보세요. 이번에는 논산의 공자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공자님을 모시고 있는 사당 권리사이죠. 哇，非常的庄重肃穆，色彩也非常的艳丽，装饰的啊，就是有一种这个肃穆之感。 네, 거기는 안 돼. 여기는 그 신만 다니는 신문입니다. 아 예. 예. 그 사람은 동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예. 독립 한문으로 따지면 서출. 예. 실제로 신만 드나드는 길인 신문과 인간이 드나든다는 동쪽 계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선 권리사는 오산 권리사와 함께 전국에서 단지 2곳뿐인 공자 영당으로 유교 문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저도 공자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절을 잘못하셨어요. 예. 절하는 방법이 틀렸고 공자님한테는 절을 4번을 해야 4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신한테는 2번만 하면 되는데 4번을 해야 되십니다. 4배를 해야 되십니다. 절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절을 하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또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을 하셔야 됩니다. 哎，真不容易啊！儒家的礼仪确实是，很严格呀。今天还好学会了。
노성 권리사 제장님께 야단 맞고 권리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공자님이 탄생한 그 지형. 같다고 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여기에 보시면은 북두칠성이 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별이 남쪽을 향하는 기고, 여기에 있는 끝별이 산동성에 있는 곡부혈의 공자님 사당을 가리키고 있어요. 공자가 태어났던 마을 이름인 권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권리탑.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문화적 유산이 바로 공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공자나 논어로 대표되는 유학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학은 고리타분하다 하여 배척당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야 되는 우리네 삶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길. 공자의 가르침은 북극성처럼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在朝鲜王朝时期，当时有很多学者都受到了儒家思想的影响。下面我们就到一位当时的学者的古宅去看一看。 권리사 가까이에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윤증의 고택이 있습니다. 노성면 교촌리는 파평 윤씨들의 새거지로서 현재 후손이 살고 있는 명제 고택은 19세기 중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제 고택은 향촌 4대 부가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 중요 민속자료 19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도 있는 집안으로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윤증가의 유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유품들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의 사용자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당시 복식과 생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这边呢有很浓的一种那个书生气作为字画古书有一种书香的感觉。再有呢，它后面呢这个地方是通的，所以尽管今天温度很高，但是呢感觉前后都很凉爽。通过这个窗户看出来像一幅画，各个角度都非常美，真是太享受了。 명제 고택은 구조가 간결하면서도 짜임새가 매우 견실합니다. 조선 후기 향촌 4대 부가 주택의 멋을 잘 보여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마루에 누워 한숨 자고 싶어졌습니다. 햇빛, 바람, 하늘, 자연과 같은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과 맞서지 않고 순응했던 한국인의 정서가 배어있는 명제 고택이었습니다. 명제 고택을 나와 파평윤씨 문중에서 운영해오던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서 바로 우측에 종학당이 있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정수루, 보인당 등 건물이 있습니다. 종학당은 기호학파 유림들의 학문을 서로 교류하는 중심 도장의 역할과 함께 파평윤씨 문중의 자녀들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창건 후 약 340여 년간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문의 요람으로 노성 파평윤씨 가문의 문과 급제자 46인의 대다수가 이곳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장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에 40명 이상 배출된 것은 조선 6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합당의 전신은 현 위치에서 서북쪽으로 약 50m 거리에 있는 정수루입니다. 정수루는 누각과 서재가 있어 선비들이 학문을 토론하며 시문을 짓던 장소였습니다. 마치 제가 조선시대 사대부의 선비이자 학자가 된 듯 마음이 넉넉해지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这么好的环境，这么好的空气，又这么安静，在这里学习一定是效率非常高。拿上一本古书，在这里学学，感情不一样吧？学而时习之，不亦乐乎？有感觉，有感觉，이번에는 위인들이 많이 나왔다는 고장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위인이 많이 났다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통했을까요? 뻐꾸기가 반갑게 소리를 내네요. 제가 도착한 곳은 홍성의 여러 인물 중에 남당 한원진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양곡사입니다. 충절의 상징인 양곡사는 그의 강직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니 절로 동화가 됩니다. 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자연의 품에 한동안 머물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在深山里面有这样幽静的庭院，不是特别华丽，但是很庄重这么一座祠堂，油然升起一种敬畏之感。 한원진은 인물성 이론을 대표한 학자로 그의 학문과 사상은 한말 위정척사파와 항일의병운동의 사상적 근원이 됐습니다. 훗날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등 충남 지역의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韩元振先生是朝鲜王朝末期的儒家学者，他的人物性义论成为当时韩半岛 抗日独立的指导思想，同时也与中国境内风起云涌的抗日斗争遥相呼应，并成为当时在中国境内像尹凤吉这样的抗日志士的精神支柱。 한원진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바로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입니다. 매헌 윤봉길은 25세의 젊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암흑했던 일제강점기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그는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 등을 처단했습니다. 결국 거사를 치룬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장제스 총통의 이 같은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고 그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 한 명 그 눈빛이 꽤 진지해 보입니다. 묘지에 있는 뱃속을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분은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 하면은 저도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았어요. 막상 다가가지고 뭐 폭탄을 던져라 그러면은 아 어떻게 던지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윤봉길 의사만이 그런 노력과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을 희생한다는 것이 정말로 크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좀 그런 감정을 주실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많이 배웠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 아이들도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재능봉사기자단 어린이 청소년들이 충청 역사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看着他的目光，能感到一样很不同的东西。爱国这种精神，每个国家都是崇高的一种精神。 독립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 믿었던 윤봉길 의사. 자신의 안위가 아닌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을 위해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간 것이죠. 매헌 윤봉길 기념관 옆에는 윤봉길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의사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에게는 1962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국 젊은이들에게까지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주는 의인 윤봉길. 저 역시 그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충청남도 곳곳에 이처럼 큰 학자와 항일지사들이 수없이 배출된 것은 가문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던 서원이 있었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문에 정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논어의 구절처럼 충청남도의 이러한 전통과 역사, 유학을 바탕으로 한 고고한 정신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끕니다. 수려한 자연과 넉넉한 인심, 풍부한 먹을거리와 쉼, 여유, 그리고 위인들의 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충청남도.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충남의 다채로운 매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이고 좋아요.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어요. 지도 그래요. 요만 보시면 예예. 되나요? 청정도 사투리 천천히 진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이에요. 다음에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